정신과 의사 정혜심입니다. 말끼리 살아야 세상이 건강해지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말끼리 트이는 세상. 여러분도 조합원으로 함께 만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의 구원투수 국민TV. 포털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검색하세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같이 함께해요. 네,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김영민 PD와 함께합니다. 김 PD. 네, 안녕하십니까. 휴일 잘 쉬셨나요? 예, 잘 네. 쉬었습니다. 예. 자, 오늘 또 시작해 봅시다. 예. 첫 기사는 일베 수사 관련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민주당 김현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일베 사이트 관련 경찰 수사 상황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예. 경찰이 지난 1월에서 4월 사이에 접수한 일베 회원 사건은 모두 21건으로 집계됐는데, 일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 베스트 저장소라는 사이트에 올라온 그런 사건에 대한 수사인데, 말하자면은 명예훼손, 모욕, 음란물 유포 이런 말하자면 사이트에서 벌어진 범죄 행위와 관련한 수사가 되겠죠. 예. 자, 1월부터 4월 사이에 집계된 사건 수가 21건인데 지난해 1년 동안 경찰이 수사한 일베 회원 사건의 2.5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지난해 1년 동안에는 8건을 수사한 것입니다. 자, 일베 회원 사건은 특히 명예훼손이 많이 늘었는데요. 명예훼손죄로 일베 회원이 수사받은 경우는 지난해 2건뿐이었는데 올해 들어서만 4개월 동안에만 12건이었다고 합니다. 예. 지난해 전체 6배에 달하고요. 명예훼손죄가 친고죄, 그러니까 피해자가 직접 신고할 때만 수사하는 죄란 점에서 볼 때 일베 회원들이 올리는 글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이 그만큼 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혐의가 인정된 사건도 늘고 있는데 지난해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8건 가운데 3건이었는데 올해는 8건 가운데 5건으로 비중이 대폭 늘었습니다. 13건은 아직 수사 중입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일베를 유해 사이트로 지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충분히 그런 주장이 나올 만하죠.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5.18 관련을 필요로 해서 사회적으로 물을 빚는 여러 사태가 나왔기 때문에 예.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같은 큰 맥락은 우리가 명심하되 예. 이와 같은 무분별한 반인륜적인 내용들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우리 사회의 중론인 것 같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TV조선을 보니까 말이죠. 예. 이 일베들에 대해서 집요하게 말하자면은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아니 진보 진영 안에서도 그동안 쥐박이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표현의 자유를 누리지 않았느냐, 지들이 하면 표현의 자유고 우리가 하면 모욕이냐, 이런 식의 이제 논리를 펴고 있는데, 글쎄요, 이쪽 진영에서 민주화 운동으로 돌아가신 분을 무슨 홍언이 탁변이 이런 말로 비방하고 비하한 적이 있었나요? 그건 조금 다르죠. 경우와 예. 정도가 다른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김용민의 막말도 그런 표현의 자유로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했고 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예. 쫓겨난 CJ 전 재무팀장이 회장에게 쓴 편지에는 말씀하신 기타 자산 투자 추진했습니다. 이런 내용의 글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타 자산이 자산이라 뭡니까? 하면 이 차명재산, 비자금을 말하는 거겠죠. 예. 검찰에서는 이 쫓겨난 CJ 전 재무팀장이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복직을 요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글쎄요, 재산 도피를 지시하고 말하자면 보고받은 거 아니냐, CJ 회장이 말이죠. 예. 이런 정황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동아일보 1면에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일보 1면을 보면 말이죠, 검찰이 CJ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건희 회장 관련 보고서를 발견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전에도 계속 이 시간을 통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CJ와 삼성 사이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같은 이병철 회장의 형제들 가문인데, 예. 하여튼 사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소송전까지 벌어지는 등
문건에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부친 이맹희 씨가 동생인 이건희 회장과 갈등을 빚은 상속 분쟁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이건희 회장,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개인적인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말하자면 사생활 뒷조사 뭐 이런 거 있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들 받으실 겁니다. 검찰로서는 뭐 만지작 그리겠네요. 예,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검찰은 내용의 진위 여부는 가리지 않겠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여간 삼성도 속이 타겠습니다. 예, 뭔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세계일보 일면 기사가 논지를 겁니다. 이것도 그래픽 일종의 뉴스군요. 예, 이것도 예. 일종의 그 탐사 보도를 할 수 있을 텐데 예. 박근혜 정부 파워 엘리트들의 그 병역 실태를 조사했는데 10명 가운데 6명만 현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절반이 군대 갔다는 얘기군요. 예, 40%는 면제 또는 보충역이었다는 건데요. 자, 2세의 그 현역 복무율은 80%라고 합니다. 상당수가 이제 뭐 부동시, 디스크 등 병역 기피를 악용하는 그런 질환들이 많습니다. 뭐 실제로 병역 기피를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병역 기피에 많이 악용하는 그런 질환들이 많은 걸로 봐서는 좀 낌새가 이상하다 이런 느낌입니다. 또 또래보다도 10%포인트나 이 병역 이행률이 낮아서 정말 복무 회피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가능하다 이런 설명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고관들의 자제들이 모범적으로 군대 갔다 왔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예, 그런 또 날이 올까요? 본인들도 말이죠. 그 얼마나 병역 이행을 제대로 했는지. 뭐 하여튼 이 안보를 그 굉장히 강조하면서 국민들에게 표심을 그 호소했던 이런 세력들이라면은 특별히 그 병역 이행률은 좀 높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그런 거는 가장 기본인데 그죠? 예. 참. 병역 안보 강조하는 보수 정권 인사들일수록 이렇게 병역 이행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듯한 느낌을 받는 이유. 예. 이제 보수가 안보에 강하다는 것은 그 헛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명박 정권을 거치면서. 예, 글쎄 말입니다. 그죠? 예, 뭐 대통령부터 병역을 이행하지 않았으니 말이죠. 예. 자, 조선일보 기사. 일면 예. 머리 기사입니다.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앞으로 5년 동안 신규 도로, 철도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돈을 쓰지 않기로 원칙을 정했다고 합니다. 자, 신규 도로, 철도 사업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돈 드리는 부분은 민자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민자로. 그러니까 신안산선, 신분당선 이런 것들은 다 말하자면 이 민자 사업으로 대체한다는 건데 이런 것들 다 수익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이런 것들도 다 민자로 돌린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철도 도로 이제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 엔간히 예. 상당히 잘 되어 있다. 뭐 만족할 수준이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 수준이 와 있는데요. 예. 뭐 그래서 재정 투입을 조절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네. 박근혜 대통령 공약 재원 마련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 이거 좀 웃기지 않습니까? 도로와 예? 철도를 말하자면 상당 부분 민영화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 그 피해가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비용이 이 정권 끝나고 나면은 오르겠죠. 국민들의 그 부담이 크게 늘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국가 예측은 뭐- 예산의 재정의 투입의 우선순위나 조절을 숨고르기가 예, 이게 국민의 삶이나 예, 전체 행정의 연속성 상에서 봐야지 네, 특정 정권의 공약 재원 마련에 그 변수가 된다는 것은 이 행정부가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예. 박근혜의 뭐 수하들입니까? 수어들이죠. 네. 하는 짓을 보면은 꼭 예. 그런 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조선일보 일면에 또 이 기사가 있습니다. 국정원 정치 개입 관련 기사인데 뭐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국정원 직원의 대선 댓글 경찰이 은폐 축소해서 발표했다는 겁니다. 문재인 후보에게 불리한 댓글을 국정원 직원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그것을 수사를 하면서 분명히 이 국정원 직원이 이런 그 문재인 후보에게 불리한 댓글을 썼음을 알고도 파악하고도 대선 직전에 그런 것 없었다라고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경찰이 거짓 발표를 했다고 검찰이 확인했다는 겁니다. 뭐 미루어 짐작은 했던 것이지만은 예. 막상 검찰의 이런 발표를 접하고 보니 좀 그러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을 지난
또 토요일에 소환 조사했었죠. 예. 자, 검찰은 직권 남용 혐의로 김용판 전 청장을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김용판 씨는 나는 컴맹 수준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예, 김용판 씨 사법 처리하면은 뭐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넘어가도 되는 겁니까? 예, 참, 이 국정원의 그걸로 또 다 덮을 모양이죠. 네, 국정원의 선거 개입이 김용판 씨 꼬리 자르는 걸로 끝난다면은 이 국민들의 저항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아니 그나저나 원세훈 씨 재소한 얘기는 왜 안 나오죠? 글쎄 말입니다. 오늘 내일 한다더니만. 6월까지죠? 그 선거법. 그렇습니다. 선거법의 그 적용 시한이 6월까지입니다. 예. 자, 동아일보 8면 보도입니다. 이 동아일보가 또 이게 뭐예요? 5.18 관련한 보도 연이어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5월 27일은 계엄군의 전남도청 진입, 말 그대로 5.18 무력 진압의 그 정점을 이뤘던 날이긴 합니다만은 예. 동아일보가 아주 열을 올려서 이렇게 오늘 이 사건들을 80년의 이 사건들을 오늘 대대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기특하군요. 네, 전남도청에서 끝까지 지키던 시민군 이양현 씨의 임을 위한 진원곡 이런 제목의 기사인데 한 면을 털어서 동아일보가 이 5.18 관련한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죽음이 몰려와도 전남도청을 버릴 수 없었다. 먼저 간 이들을 위해서. 저승에서 만나자 마지막 대화동지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주인공 고 윤상원 씨인데 계엄군의 총탄에 그가 숨을 거두는 순간 꼼짝마 손들어 소리와 함께 결박됐다. 묻힌 진실들이 바로 이런 건데 5.18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를 보면은 참 5.18의 정신을 어떻게든 잘 계승을 하고 또 후대에게 바로 알리기 위해 애를 쓰는 것 같은데 왜 이러겠습니까? 이게 뭐 지은 죄가 있나 보죠? 지은 죄가 있어서 그런 거겠죠. 예. 미리 좀 잘하죠. 그래서 동아일보가 조선일보와 달리 이렇게 대대적으로 5.18과 관련해서 종편 채널A의 그런 이 말 그대로 5.18에 관한 모독, 이 사실 왜곡 이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사죄하는 듯한 그런 참회성 기사를 연이어 내는 이유는 광주 전남 전북 지역에서의 동아일보 구독자 수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동아일보가 뭐 그냥 지역적으로 얘기하면은 창업주들이 네. 전북 출신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박정희 정권 당시에도 야당지 이승만 네. 정권 후반부부터 예. 야당지로 해서 지역 기반이 이 전남북이 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채널 A가 참 그런 보도를 한 것은 참 어찌 보면은 그네들 회사라 본다면 참 눈치 없는 짓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어쨌든 뭐 진실을 보도하는 것 자체는 나무랄 것은 아닌데 네. 이런 것을 평소에 해오고 해야지 음. 사고 쳐놓고 난 뒤에 수습용으로 하는 것은 모양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진정성이 없습니다. 예. 예. 자, 조선 기사 10면에 이 기사가 눈길을 끄는데 현직 검사 책상에서 1,000여만 원의 현금 뭉치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예. 광주 고검이 이 보안 점검하다가 찾아냈다고 하는데 그래서 대검찰청에서 감찰에 나섰다고 합니다. 봉투엔 게다가 기업 이름이 적혀 있다고 하는데 전별금 받았나 이렇게 검사에게 물어보니까 모아둔 돈일 뿐이다. 부정한 돈이 아니다라고 이 검사는 강력하게 부인했다고 합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상식으로 판단해 보십시다. 예, 글쎄 말입니다. 현직 검사가 책상에서 현금으로 1,000만 원이 나왔다. 예. 이걸 평소 모아둔 돈이라는데 그냥 웃고 말지요. 이거 아니라고 하기도 우리도 증거가 없는 이상 예. 아니라고 아주 잡수지만 제대로 된 감찰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축을 아주 잘하는 성실한 검사인가 봅니다. 네. 근데 왜 통장에 넣지 이 서랍에다 현금으로 넣어놨을까요? 글쎄 말입니다. 한겨레 구면을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인데 18살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김모 양이 새벽 3시가 다 돼서 엘리베이터 통로에 떨어져서 중태에 빠졌습니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 한 빌딩 엘리베이터 앞에서 공익근무 요원 김모 씨에게 세게 떠밀려서 엘리베이터 문이 뒤로 넘어가면서 1층에서 지하 2층으로 추락한 것입니다. 머리, 폐, 갈비뼈를 크게 다쳤습니다. 뇌출혈이 심한데 뇌부종이 가라앉아야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왼쪽 몸을 못 쓰게 될 수도 있다는 참으로 끔찍한
그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 이 사건 알고 봤더니 전형적인 스토킹 폭행 사건이었습니다. 예. 이 김모 양은 지난해부터 이 공익근무 요원 김모 씨에게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당하면서 폭행, 협박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사건 직전에 이 공익요원 김모 씨는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는 김양을 찾아와서 때렸고 도망가는 김양을 붙잡아 엘리베이터 앞에서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자, 싫다는 여친을 따라다니면서 상습적으로 폭행을 한 거죠. 예. 안 만나주면 집에 불 지르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경찰입니다. 이 신고를 받고도 별다른 조처를 안 했다는 거죠. 예. 이렇게 중태에 빠지도록 이렇게 내버려두고 타이르기만 하고 별다른 조처를 취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런 끔찍한 결말에 이르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는 스토킹을 잘못된 연애관계라는 사적 영역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폭행이나 살인 없이도 스토킹 자체가 주는 공포와 괴로움이 얼마나 큰지를 고려해서 외국처럼 특별법으로 규율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 부부싸움 할 때 그 남편이 부인을 두드려 패고 하면 주변에서 예. 뭐 부부간의 일이다 해서 말리지 않거나 잘 개입하지 않고 더러는 또 뭐 여자하고 뭐는 뭐 며칠에 한 번씩 때려야 된다. 이런 터무니없는 그런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래. 얘기로. 그런 말도 있지만은 좌우간 주변이나 심지어 경찰조차도 출동해서도 그걸 좀 쉽게 관여하지 않는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예. 요즘은 아니죠. 이제 예. 그런 경우는 즉시 개입하는데 네. 이런 스토킹 범죄에도 좀 단호한 개입이 좀 필요해 보여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예. 12면인데 서울 강남 룸살롱 고급 식당가에 무법 발레 파킹 업체가 활개를 치고 있다고 하는데 무심코 맡긴 그런 차 길가에 불법 주차된다면은 이거 맡기겠습니까? 손님 차량을 도로변에 무단 주차하는 이들 입간판과 청테이프로 번호판을 가려서 이렇게 해가지고 말하자면 불법 주차로 인한 그런 범칙금 떼지 못하게 해준다고 하는데 이런 발레 파킹 업체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년 동안 8억 넘게 번 그런 업자도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길가에다 세워놓으면 이거 불법 주차 아닙니까? 예. 불법 주차를 해가지고 그렇게 또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는데 8억 넘게 버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 예, 이거 참 희한하게 돈 버는 사람도 많군요. 예, 글쎄 말입니다. 예, 자 조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시다. 예. 김영민 PD와 함께했습니다. 예.